자, 이번 시간에는 농경문 청동기에서 배우겠습니다. 농경문 청동기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농경문 청동기고요. 모양은 집 모양처럼 생긴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경문 청동기는 앞면하고 뒷면하고 나눌 수 있는데요. 앞면에는 따비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괭이를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항아리를 들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앞면에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새가 세 마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그 생업, 즉 청동기 시대 농업 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뒷면에는 새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소도라는 것과 그리고 신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경문 청동기는 이쪽에 있는 의인은 당대의 생업과 신앙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문화사적 가치를 높이 갖고 있고요. 요 밑에 보면 두 번째로 기존의 청동기에서 볼 수 없는 풍부하고 생생한 문화상을 표현하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그 청동기 시대는 기하학적 문의가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람도 있고 새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남성이 따비를 두고 밭을 갈고 있는데 이 모양 여기 있는 사람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그 조선 여기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에 행해졌던 나경이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 풍습이 그 고조선 시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옷을 안 입은 이유는 옷을 다 벗고 있을 때 그 한기를 느끼지 않으면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농경문 청동기는 요 부분하고 요 끝부분이 많이 헤어져 있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 흔적이 달아 있는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측건데 여기에다가 끈을 매서 어디에다가 그 몸에다 부착했을 건데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오려서 우리가 몸에다가 한번 붙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얼굴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부분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다 사용했다 이렇게 가로를 열고 여기다 쓰고 그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오려가지고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극은 그 점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동그라미, 기하학적 무늬를 나타내는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모양으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아가리, 여기서 얘기하는 구연부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 몸통, 여기에 보면 동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바닥인데요. 바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는 요 세 부분 다 무늬를 넣고요. 그리고 중기 때는
아가리와 몸통 부분, 아가리하고 몸통 부분만 무늬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후기로 가면 여기 아가리 부분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민무늬로 바뀌게 되는 게 그 빗살무늬 톡의 변천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빗살무늬 제작 과정이 3개가 나옵니다. 순할법, 권상법, 윤적법이 나오는데요. 순할법은 작은 점토 덩이를 손으로 빚어서 모양을 나타내는 방법이 순할법이고요. 권상법은 느린 점토 가락을 코일처럼 감듯이 돌려가면서 그릇을 쌓아 올리는 거고요. 윤적법은 둥글게 말아서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법이 윤적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보 14호인 잔무늬 거울, 다른 말로 단유세문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유세문경은 동의 재료가 아주 좋고요. 주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구리와 주석이 함유 비율이 굉장히 황금비로 되어 있고요. 문양 같은 경우는 0.3mm가 13,000개 정도 13,000개가 그려져 있는 아주 세밀한 게 되어 있는 가장 뛰어난 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동심원이요. 하나, 둘, 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동그라미가 넷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하고 그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삼각형 무늬나 사선 무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맨 외부에는 넷쌍의 동심을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는 게 특징이면서 기하적으로 변형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게 뭐냐면 번개, 별, 태양 등을 변형해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게 특징이고요. 단유세문경은 뭐냐면 단유는 고리를 걸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리를 걸 수 있는 곳, 그리고 세무는 셈이랑 무늬를 뜻하는 거예요. 경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울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리를 걸 수 있는 세무란 무늬의 거울 등 말해서 잔무늬 거울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